시카고에 거주하는 마라토너 유재준 씨가 남극을 갑니다. 내년 3월 21일에 남극에서 열리는 세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6년 전에는 영국 런던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메이저 6대 마라톤을 모두 마친 바 있는 그는 현재 90세로 한인 노익장을 과시 중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시카고 마라톤을 2013년에 완주해 3시간 30분 38초로 마쳤습니다. 다음 해에는 도쿄 마라톤과 베를린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2015년 보스턴 마라톤을, 2016년에는 뉴욕 마라톤, 그리고 2017년에 런던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그 기록이 3시간 30분 전후였습니다. 유재준 씨는 80대의 나이에 세계에서 유명한 6개 메이저 마라톤 대회를 모두 섭렵하고 연령별 세계 챔피언십 메달까지 획득하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마라톤에 참가해 4시간 28분 36초의 기록으로 완주하고 시카고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다음 목표는 내년 3월 남극 마라톤 대회다라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해 킹 조지 섬에서의 대회를 거쳐 돌아오는 13박 14일 코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4대 극지 마라톤 대회의 하나가 남극 마라톤입니다. 남극 외에도 중국의 고비 사막, 이집트의 사하라 사막, 칠레의 고원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이 바로 4대 극지 마라톤입니다. 남극 대회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데 황무지를 7일 동안 달려야 합니다. 데저트가 사막이란 뜻도 있지만 황무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남극 대회 출전을 앞두고 유 씨는 매일 탁구를 치거나 걷기 등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유재준 씨는 독일 광부 출신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목사로 활동하다 70살에 은퇴한 후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비만 증세로 의사를 처음 만난 후 전문의의 권유로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 결국 달리기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마라톤으로 노익장을 과시해온 유 씨는 내년 남극에서 극지 마라톤에까지 도전장을 던짐으로써 시카고 한인 동포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21일 보도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제 매체 CNBC는 베조스의 이 주식 매각을 공격적이라고 표현했으며 매각 규모는 800만에서 1천만 주로 최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11시 20분 기준으로 아마존의 주식은 전날보다 2.22% 하락했습니다. 소리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지난주에도 약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처분한 바 있으며 이 주식들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베이조스의 대변인도 논평 요청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베조스는 2021년 아마존 CEO에서 물러나 자선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올해 하와이 화재 복구에 1억 달러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에 자금을 대기 위해 매년 최소 10억 달러의 주식을 팔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베조스는 여전히 10억 주에 가까운 아마존 주식을 보유해 회사 전체 지분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세계 3대 부호로 1,7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20일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오픈 AI에서 해고된 후 마이크로소프트 이직이 예상된 창업자 샘 알트먼이 다시 오픈 AI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오픈 AI 이사회가 알트만 해고에 대해 재고한 뒤 그의 복귀 요청을 하고 있으며 알트만 역시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알트만의 CEO의 복귀가 이루어지면 이번 사태에 가장 극적인 반전이 될 것이며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로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AI 산업계의 또 다른 파란이 될 전망입니다. 오픈 AI는 이런 소식에 대해 따로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역시 자사에 합류하지 않고 복귀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으며 특별히 반대 의견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나델라 CEO는 X를 통해 알트만 전 CEO가 오픈 AI에서 해임 후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해 새로운 AI팀을 이끌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오픈 AI의 직원 770명 중 500명 이상이 이사회 전원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이사회가 사임하지 않으면 알트만과 함께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만약에 사태가 발생한다면 오픈 AI 직원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영입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미 전역에 걸친 리스테리아 발병으로 인해 최소 1명이 사망했으며 2022년과 2023년에 판매된 복숭아, 자두가 리콜됐습니다. HMC 그룹 마케팅 INC는 HMC Farms라는 이름을 사용해 2022년 5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또는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소매점에서 판매된 복숭아, 자두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고 있다고 11월 17일 미 식품의약국 웹사이트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 과일로 인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일리노이, 캔사스, 미시간 및 오하이오의 7개 주에서 총 11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이 과일은 리스테리아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임신한 여성, 65세 이상인 사람들 및 면역 계통이 약화된 사람들에게 특히 해로울 수 있는 박테리아입니다. 이 과일은 HMC Farms 또는 시그너처 Farms로 브랜딩된 2파운드짜리 봉지로 판매됐고 리콜에는 유기농 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CDC는 소비자들에게 리콜된 과일을 먹지 말고 집에 있다면 냉장고와 냉동고에 있는 해당 과일을 버리라고 권고했습니다. 리스테리아는 냉장고 안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다른 음식과 표면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리콜된 과일에 노출된 냉장고 용기 및 표면을 청소해야 합니다. 리스테리아 감염의 증상에는 열, 구토, 심한 두통, 메스꺼움, 지속적인 열, 근육통, 목의 뻣뻣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에 감염된 임신한 여성은 종종 열이나 근육통 및 피로의 증상만 나타날 수 있지만 감염은 유산, 조기 출산을 유발하며 신생아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로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증상은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시작되지만 동일한 날에 시작될 수도 있고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10주까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리콜된 과일을 섭취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소비자는 즉시 의료 공급자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소비자는 회사의 고객정보 데스크 844-483-3867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우정국 직원이 포함된 우편 수표 절도 조직을 검거해 기소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정부 재산 절도와 금융기관 사기 공모 등의 혐의입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노넬 가드너, 네슬레이 카터 그리고 USPS 직원 나케드라 세넌으로 2023년 7월까지 28개월간 우편으로 배송되는 수표를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셰넌 직원은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훔쳐 공범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수표를 건네받은 공범들은 메시지 앱인 텔레그램에 도난 수표 판매 채널을 개설해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체국 직원과 2명의 공범은 수익을 절반씩 나눴습니다. 수표 중 팬데믹 시 연방정부 지원금은 물론 세금 환급 수표가 무려 8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이런 금융사기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정부 재산 도난의 경우는 건당 10년의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2024년 미국의 소도시에서 동전 던지기로 시장을 선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먼로시의 시장 선거 개표 결과 로버트 번스와 밥 야냐체크 후보가 한 표도 차이 없이 똑같이 970표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후보들의 득표수가 같은 선거에서 투표자가 5,000명 이하일 경우 무작위로 승자를 결정한다는 주법에 따라 동전을 던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멀로시 인구 3만 5천여 명 가운데 3,551명이 투표해 무작위 결정이 적용됐습니다. 번스 후보가 야냐체크 후보에게 동전의 면을 선택할 것을 요청했고 야냐체크 후보는 앞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원이 던진 1달러짜리 동전은 뒷면을 위쪽으로 해서 바닥에 떨어졌고 번스 후보가 새 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번스 시장은 가장 오래 걸린 동전 던지기로 느껴졌다고 말했고 야냐체크는 우리는 선거를 진 게 아니라 동전 던지기를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투표율이 약 10%에 그친 것이 무작위 선출의 주 원인이어서 새삼 투표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언론 기록에 의하면 과거 아이다호주와 켄터키주 등에서도 득표수가 같은 선거의 승자를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역 선거에서는 주사위를 던지거나 후보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필름통에 넣은 뒤 하나를 뽑는 방식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가 감소를 보이면서 쇼핑 시즌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는 최근 이런 우려를 전하면서 이미 경제 지표에 나타나고 있는 소비 둔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감소해 7,050억 달러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판매가 줄어들어 감소한 것인데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11월에 들어서 전월 대비 5.3% 하락,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필품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현저히 높고 먹고 마시는 데 소용되는 비용이 상승하면서 여타 소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재고 소진에 주력하는 리테일 업계는 이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의 지갑 열기에 적극적입니다. 즉 가격 할인을 통해 구매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JCPenney 같은 백화점이나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 반스 등은 다양한 제품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 가격을 환원해 적용하기도 하고 이미 연말 세일에 나서는 등 소비자의 지갑 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